코칭 리더십 5. 코칭 방식. 협력 관계와 협동. 의도. 업무 관계나 미팅 또는 프로젝트의 성공에 의식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의도성입니다. 동료나 팀 전체와 짧은 대화를 원하든 공식적인 코칭이나 성과 평가 미팅을 계획하든 그 미팅의 의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미팅 결과에 대한 의도가 명확할수록 성공적인 미팅이 될 것입니다. 의도란 중간에 아무 일 없다면 실현할 수 있는 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의도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행동의 지침이 되기 때문이죠. 다음 활동을 통해 이 기술을 연습해 보길 바랍니다. 활동. 당신의 의도를 정하라. 미팅에 앞서 2분 동안 다음 질문에 대답하며 당신의 의도를 정해 보십시오. 미팅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으려면 미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팅, 사람들. 당신 자신에 대해 제한적인 생각을 놓아버리고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미팅을 꿈꾸십시오. 긍정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말했다면 미팅의 의도는 정해진 셈입니다. 미팅을 마친 후에 당신의 의도를 다시 점검하고 그것이 미팅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활동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이것을 연습하십시오. 의식적인 업무 약정. 의식적으로 업무 환경을 조성할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창의력이 발휘되며 팀워크가 향상됩니다. 업무 관계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정해진 틀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창조된 분명한 기대와 합의에 기반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할, 책임, 공통의 목표, 최적 업무 계약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성급하게 프로젝트를 시행하거나 새로운 업무 관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노력하는 방법을 의식적으로 찾으려고 할 때 성공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업무 관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업무 관계를 설계할 때 협력과 고성과의 필수 요소인 존중과 신뢰가 형성되고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시한이 촉박할 때는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습성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에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접근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몇 번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가정을 합니다. 그 가정에 대해 토의하지 않고 팀을 이끌어 간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새 팀원과 함께 다음 활동을 해보십시오. 또는 이미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시도로 이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룹을 강한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 이 책 뒷부분에 코칭 질문 툴킷에도 질문을 실었습니다. 질문 가방 2. 활동. 당신의 업무 약정을 의식적으로 설계하라. 다음 질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업무 관계, 성공적인 업무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악몽 같은 최악의 업무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꿈,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악몽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무엇에 신경 써야 할까요? 상대방에게서 어떤 허락을 원할까요? 상대방이 어려울 때 무엇을 하나요? 이것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약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확인해 합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다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제대로 되고 무엇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가?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허락. 협력 관계와 협동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허락은 신뢰와 확신을 강화하고 개인적 반응의 차이를 존중하며 주의를 집중시키고 오해의 발생을 막아줍니다.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말이나 신체 언어로 자연스럽게 허락을 구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것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빚고 있거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허락을 받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식적인 업무 약정서에서도 허락사항이 포함되지만 코칭에서도 허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좋은 제안이나 제공할 가치가 있는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할 때 성급하게 당신이 꼭 해야 하는 건데 라고 말하거나 나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멈추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나눠도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내가 성공한 방법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허락을 청하는 것의 또 한 가지 이점은 특히 미팅에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라는 간단한 질문은 두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주의 깊게 듣도록 해줍니다. 허락을 요청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상황 통제권을 넘겨줍니다. 상대방의 말에 대해 추가할 말이 있다고 제안함으로써 그 사람의 말을 확인합니다. 직원들이 코칭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면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기 전에 이렇게 허락을 얻는 것이 그들의 동참을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업무 방식에 새로운 코칭 접근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달라지는 건 질문이라는 점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내기 위해 더 많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이 책 끝에 실려 있는 코칭 질문 툴키트의 질문 가방 3을 보십시오. 허락을 요청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협력 관계에 사용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관련한 어떤 일을 하거나 자신의 경험이나 관점을 이야기할 때는 먼저 허락을 받는 것이 신뢰와 친밀한 관계 유지에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비판적 자세를 버리고 호기심을 가져라. 협동이란 말은 어떤 조직에서는 흔한 말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사람들은 비판과 비난에 의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이것이 관계에 얼마나 해를 입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적 태도가 아니라 호기심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비판적 태도보다는 호기심을 가져야 협력 관계와 협동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갖는 것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리더가 호기심을 가지고 상황에 접근할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 즉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관점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리더와 직원 모두 학습과 발견의 기회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방향을 일치시킵니다. 성과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는 것을 피드백과 지속적인 학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3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혹독한 비판자야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냉정한 비판자가 될 수 있지만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해 훨씬 더 혹독합니다. 자기 내면의 비판적 소리를 골웨이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머릿속의 적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은 코칭의 기본입니다. 판단과 비판이 없는 환경에서는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고 기꺼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코칭 정신은 긍정적이고 의욕을 고취시킵니다. 지금까지 잘한 것과 과거로부터의 학습, 그리고 미래에 가능한 최고의 성과에 이르는 길을 조명합니다. 판단,
비판, 시정은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판단이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은 협력과 고성과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11에서 13장에서는 판단과 흠잡기에서 벗어나 설명과 객관성을 취하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칭과 감성지능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코칭 스타일은 사람들이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자신감을 키워주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높은 성과가 깊은 자각과 책임에서 나온다는 코칭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